우리가 살면서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는데요. 특히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가슴이 뛰고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르거나 잠을 못 자는데 이를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이라고 합니다. 한방에서는 화병이라고 하는데 자율신경계 실조에 대해 알아보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자율신경계란 내 의지와 상관없이 먹고 사는 문제를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생존에 필요한 가장 중요한 신경 중 하나인데요. 해부학적으로 자율신경계의 중추는 뇌 밑에 있는 눈의 위치 정도에 위치한 시상하부라고 하는 기관 밑에서부터 두개골까지 길게 형성되어 있는 뇌간의 망상체를 통해 연결되고 대뇌, 소뇌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하나의 특정 신경핵으로 구분할 수는 없고 여러 신경핵이 조합된 아주 복잡한 신경 네트워크와 같이 생겨서 망상체라고 하는데요. 이 망상체는 대뇌, 소뇌는 물론 척수신경과 연결되어 말초신경이 지배하는 몸의 각 부분을 세밀하게 제어하고 통제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을 연결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사고인지를 하거나 얼굴, 손, 발 부분의 근육을 통제하는 수의적인 기능 등을 제외하고는 몸의 거의 대부분의 기능이 자율신경계 지배를 받게 되는데 호흡을 원활하게 해주는 폐의 기능, 소화 흡수를 담당하는 위장관 작용, 혈액순환과 관련된 심장의 역할, 대장의 연동운동, 내분비계, 면역기능 등 자율신경이 조절하는 기능들은 일일이 말로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고 다양하고 무엇보다 아주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율신경은 크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있으며 오장육부와 같은 내부 장기의 활동을 조절합니다. 자율신경계는 말 그대로 자율적으로 알아서 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빨리 걷거나 가볍게 뛰면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음식을 먹으면 자동으로 소화효소가 나오고 가로수도 없는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는데 무서운 마음이 들면 호흡이 가빠지고 심장박동수가 빨라지게 됩니다. 내가 처해 있는 환경이나 내 필요에 따라 몸에서 자동으로 조절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받는 환경에서 교감신경이 과흥분되면서 동공이 확대되고 심장이 빨리 뛰며 혈압이 상승하거나 땀이 과도하게 분비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교감신경의 과흥분 상태가 지속되고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떨어지면 소화는 안 되고 손발이 차고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데 어떻게 잘못되었는지 검사를 하기도 어렵고 설령 검사상 좋지 않다고 진단이 내려진다 해도 어떻게 해결할지 난감한 경우가 많죠. 자율신경계는 뇌 안에 있고 뇌는 잘 보호가 되고 있는 편이지만 장관에는 미주신경이라는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고 뇌처럼 보호막에 든든하지 못한 장은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 환경오염, 환경호르몬, 중금속, 인스턴트 음식에 의해 쉽게 노출이 되는 만큼 손상되기가 쉬워서 장애염증이 쉽게 생기게 됩니다. 변비나 설사, 냄새나는 방귀 등은 장애염증을 대변하는 증상들인데 흔히 있을 수 있는 증상이라고 방치하면 파킨슨 병이나 치매 등으로 20-30년이 지나서 발전되기도 하죠. 이렇게 장애염증은 뇌의 자율신경계의 염증을 일으키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뇌는 더 파괴되고 자율신경계는 잘 조절이 되지 않게 됩니다. 스트레스는 모든 사람이 받지만 장 기능이 좋고 장내 염증이 없는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능력이 좋기 때문에 잘 견딜 수 있지만 장이 좋지 않은 사람들은 작은 스트레스에도 민감하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고 염증이 더 많아지면서 결국에는 뇌의 심부에 있는 자율신경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율신경계를 어떻게 좋게 할 수 있을까요? 우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이거나 스트레스를 잘 해결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1차적입니다. 자율신경계를 직접적으로 자극할 수 있는 운동도 있지만 오늘은 기본적인 방법만 알려드린다면 먼저 복식호흡을 하면서 반복되는 생각이 있다면 더 집중적으로 그 생각에 몰두하면서 손가락을 모아 눈썹이 시작되는 부분을 가볍게 두드려 줍니다. 눈을 지그시 감고 두드려 주는데요. 약 1분간 두드리고 하루 5회 이상 시행하게 되면 강도가 약해집니다. 이 치료는 얼굴을 지나가는 경락의 혈자리를 자극해서 부정적인 무의식에서 의식을 분리하고 더 이상 출구도 없는 미로에서 헤매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많은 심리 상담에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잘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는 동의보험에도 나오는 경옥골을 추천드립니다. 최근에는 몸에 좋다는 영양제가 범람하지만 자율신경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는 영양제는 거의 없습니다.
경옥고의 역사는 1000년이 넘게 검증된 것으로 요즘 말하면 건강식품의 개념입니다. 먹을수록 더 효과가 있어서 오래 살게 해준다는 것인데요. 경옥고의 처방과 안에 들어가는 재료는 간단하지만 꽤 효과적으로 갱년기 장애나 자율신경계 실조 증상으로 오는 증상을 개선시켜줍니다. 경옥고의 주재료는 생지황, 홍삼, 꿀, 백봉령이며 후대에 여기에 녹용이나 산소유를 가미하여 만들기도 합니다. 생지황은 예로부터 피를 맑게 하고 화를 가라앉히는 데 효과가 있으며 백봉령은 심신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꿀은 위와 장을 따뜻하게 하여 안정 효과가 있습니다. 홍삼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약재인데 면역을 증진시키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녹용은 사슴의 싹이라는 뜻으로 뼈 중에서 가장 빨리 자라는 뼈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루에 약 2에서 3cm 정도가 자라니까요. 녹용에는 면역 증진과 지구력 향상 등 많은 효과가 있습니다. 경옥고는 이미 여러 회사에서 만들고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요. 생지황을 사용하지 않고 좀 더 저렴한 숙주황을 사용하거나 자연꿀 대신 설탕이나 과당을 넣어 맛 흉내만 내거나 동의보험에서 말하는 72시간 중탕을 정확하게 지키지 않고 제멋대로 만드는 제품들도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대를 이어 만들고 있는 제품은 영상 더보기 설명글에 달아놓았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제 정보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